안녕하세요, 걸리버입니다. 오늘은 추가 공사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가구 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에 힘을 더 줘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을 좀 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가구 공사라고 하는 건 싱크대, 보조 주방, 붙박이장, 신발장, 뭐 심지어 건식 세면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이제 가구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 인테리어의 어떤 완성도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비용 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부분이 이제 옵션 공사 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 사항들이 많은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가구 공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일단 예산입니다. 예산. 다른 시공사나 다른 분들 같은 게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에서 많게는 15%까지 가구 비용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거를 진행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마감 재질, 문짝의 재질을 뭘로 하실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가구의 어떤 느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소재부터 문짝 종류, 뭐 마감재의 종류,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뭐 세라믹, 원목, 도장, 필름 이 정도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좀 더 세분화되기도 하겠지만 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물론 금액대는 다 다릅니다만, 이제 장단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없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가 디자인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다는 어떤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고급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소재일수록 가격이 좀 비싸다는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게 필름이죠. 페트라고도 하는데, 필름 소재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지만 더 원목보다 더 고가인 필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버내려 놓고 일반적인 어떤 페트를 사용하셨을 때 깔끔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얻으면서 가격마저도 잡을 수 있는 아주 대중화된 소재가 페트로 마감된 어떤 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PB라고 하는 합판에 나무를 집성을 한 거죠. 뭐 MDF에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PB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필름지를 붙여서 이제 엣지 마감을 한 형태를 이제 필름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공이 용이하고 시공이 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목을 선택하시는 경우는 그 나무가 주는 어떤 천연 소재의 어떤 따뜻한 느낌, 그리고 내추럴한 느낌,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목을 많이 선택을 하시죠. 이 원목 같은 경우는 변형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가격이 좀 비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시고도 원목의 느낌을 좋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 올드하다, 나이 들어 보인다, 이래서 좀 회피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하세요. 근데 가장 좀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어떤 편안한 느낌을 유지하는 뭐 장점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원목에 대한 거부감을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도장이 있는데, 도장과 필름은 사실 언뜻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도장은 문짝을 재단을 하고요, 이렇게 앞뒷면을 도장을 한 후에 이 엣지면까지 같이 6면 도장을 하는 게 도장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에 닿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게 도장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뭐 사람이 하거나 기계 도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재단이 끝난 후에 도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도 페트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좀 있다라는 게 선택의 어떤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무조건 가격만 가지고 소재를 설정한다, 이거보다는 전반적인 인테리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컨셉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소재에 대한 건
뭐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뭐 세라믹, 원목, 도장, 필름 이런 특성들을 좀 이렇게 면밀히 좀 파악하셔서 가격대도 좀 잘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싱크대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마감재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되긴 하겠지만 하드웨어가 아주 큰 영향이 있습니다. 몇 년 사용했는데 문짝이 떨어져 있다거나 처져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경험도 하셨고 어디 다른 집에 가서 보신 적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하드웨어 내구성이 떨어진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거운 어떤 물건을 넣고 서랍을 사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뭐 처짐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하드웨어를 어떤 제품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사용감도 다르고요, 내구성도 다릅니다. 이 얘기는 근데 또 가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금액적인 부분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선순위를 두자면 저는 하드웨어에 좀 비용을 더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제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디자인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 자체가 무너졌는데 디자인이 아무리 예쁘면 뭐 하겠어요. 가끔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문짝이나 이런 거 원목으로 하시고 도장으로 좋은 거 하셨는데 가격을 맞추다 보니 하드웨어가 굉장히 저가로 사용된 뭐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 기능을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좋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시는 게 일단 이제 등급별로 안내를 잘 받으시고 그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업체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제 소재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블럼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산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요. 가격이 상당히 고가긴 하지만 제품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런 하드웨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이제 업계에서 사용을 하는 게 헤펠레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헤펠레 제품은 뭐 독일 브랜드긴 하지만 생산을 대부분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금액대 자체가 좀 합리적인 편이긴 합니다. 뭐 국산, 뭐 중국산 그다음에 쭉 있겠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것도 괜찮으시다면 블럼 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좀 부담스럽다, 좀 가격을 낮춰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헤펠레 정도는 사용을 하셔서 댐퍼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 없이 좀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결국 가구를 만든다는 건 이제 수납을 구성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옷을 어떻게 걸지,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어떻게 보관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사람이 일어섰을 때 허리 아래쪽은 싱크대 쪽에서는요 서랍으로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보시면 서랍으로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하드웨어의 가격과 시공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반 형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랍을 하면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저렴한 하드웨어를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랫동안 쓸 가구를 선택을 하실 거라면 하드웨어를 이렇게 좋은 걸 허리 아래쪽은 서랍으로 사용하신다면 안쪽에 있는 물건을 꺼내신다거나 가구에 수납을 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뭐 아주 간단한 팁이긴 한데요. 허리 아래쪽은 가능한 한 서랍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뭐 가구를 디자인하고 계획하실 때 첫 번째 팁이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하드웨어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상판을 좀 좋은 걸 사용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웬만하면 세라믹을 사용을 하십시오. 제가 저희 쇼룸에 세라믹을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게 일단 상판은 흡수율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스가 나지 않으면 사용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세라믹은 기스가 나지 않고 흡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5년, 10년을 사용해도 마치 어제 시공한 것처럼 그 상태 보존이 굉장히 잘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판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물건을 올려두고 어떤 때는 뭐 도마를 놓고 칼질을 하긴 하지만 어떤 냄비 같은 것들을 툭툭 올려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지는 것만 좀 이렇게 주의를 하신다면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세라믹이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만 힘을 준다면 상판에 좀 힘을 주셔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인조대리석인데 인조대리석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색상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가성비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요. 선택 선상에서 제외시켜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가성비 좋게 꾸미신다면 페트 문짝에 인조 대리석 이렇게 마감하시고 하드웨어는 헤펠레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무난한 형태의 싱크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고급으로 하신다면 블럼 하드웨어 쓰시고 세라믹 상판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주 멋진 싱크대가 되긴 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적당한 어떤 타협선이 어디인지 찾으시는 게 견적을 효율적으로 내는데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반적인 그 집안에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싱크대만 너무 좋은 거 갖다 놓으셔도 안 되고요. 싱크대만 너무 후져도 안 됩니다. 싱크대 이런 가구류들이 전반적인 인테리어에 아주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이 우리 집에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특성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디자인을 받아서 시공을 하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은 싱크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싱크대 전문가는 아니라서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싱크대뿐만이 아니라 가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건축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미리 알고 접근을 하신다면 좀 더 이렇게 좋은 선택지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에도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열심히 소통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